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40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이혼한 올해 68세 수미입니다. 67세 이혼이라니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게는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지금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이야기하는데 힘이 납니다. 25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저는 퇴직 후 편안한 노후를 꿈꿨어요. 월 180만 원의 교원연금에 적금 2억, 집 한 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퇴직 첫날 아침 새벽 6시에 일어나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여보, 뭐 하는 거야? 이제 할 일도 없으면서 아침부터 빈둥거리네. 남편 정호가 던진 첫마디였어요. 25년간 몸에 밴 습관인데도 말이에요. 저는 그냥 웃으며 넘겼어요. 여보, 그냥 습관이야. 커피나 같이 마실까? 습관. 이제 그런 습관도 고쳐야지. 늦게까지 자고 있어도 되는데 왜 일찍 일어나서 전기료만 올리고 그래? 첫날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40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제 시간 많으니까 집안일 좀 도와줘. 정호의 요청에 기꺼이 청소를 시작했어요. 25년간 학교 일로 바빠서 제대로 못했던 집안일을 이제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열심히 했죠. 1시간 반 동안 온 집을 청소했는데 이게 청소한 거야. 머리카락이 그대로 있네. 눈 안 보여. 화장실 구석에 머리카락 2가닥이 남아 있었어요. 미안해, 다시 할게. 25년 동안 집안일 안 해서 그래 이제라도 제대로 배워야지. 빨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빨래 개는 거야. 다시 해 내가 보고 있을 테니까 제대로 해봐. 마치 새로운 가정부를 훈련시키는 것 같았어요. 요리는 더 심했어요. 간도 제대로 못 맞춘 애 40년 동안 뭐 했어? 학교에서만 살았나? 여보, 그렇게 말하지 마.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 거야. 최선? 이게 최선이야. 그럼 앞으로 요리는 내가 다 할게. 당신은 설거지나 해. 반면 정호는 친구들과 주 3회 골프, 등산 모임까지 다니며 활발하게 지냈어요. 카톡방에는 웃는 얼굴로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이 매일 올라왔죠.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말해봤어요. 여보,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등산 정도는. 당신은 친구도 없어. 남자들끼리 만나는 자리에 무슨 일이야? 그럼 나도 친구들을 만들어 볼까? 동네 문화센터에 가서. 나이 들어서 무슨 친구 만들어? 집에서 쉬고 있어. 그게 당신한테 맞아. 그렇게 저는 하루 종일 혼자 집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날 정호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매일 밥 차려주는 것도 지겨워. 이제 당신이 알아서 먹어. 알겠어. 그럼 내가 따로. 응, 그래 나는 친구들이랑 밖에서 먹고 올 테니까. 그래서 조용히 라면을 끓여 혼자 먹고 있는데 그걸 본 정호가 더 심한 말을 했어요. 당신은 혼자만 챙기면 되니까 좋겠다. 가족 생각은 안 해도 되고. 여보, 당신이 알아서 먹으라고 했잖아. 알아서 먹으라는 게 가족 생각도 안 하고 혼자만 챙기라는 뜻이었나? 차려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혼자 먹으라고 해놓고는 그마저도 구박했어요. 그날 밤 라면 그릇을 설거지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25년간 아이들을 가르치고 연금까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지? 25년 동안 바쁜 교직 생활로 미뤄뒀던 그림 그리기를 배우고 싶었어요. 문화센터 수강료가 월 8만 원. 연금 180만 원에서 8만 원이면 그리 큰 돈도 아니었는데 여보, 문화센터에서 그림 배우고 싶어. 월 8만 원인데 어때? 나이 들어서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 그 돈으로 생활비나 보태지. 생활비는 충분해. 연금도 받고 있고. 충분하긴 뭐가 충분해. 이 나이에 당신 취미 생활할 여유가 어디 있어. 그럼 뭘 하고 살라는 거야? 차라리 알바라도 해서 돈이나 벌어와. 그게 더 유익하지.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남편 눈에 저는 여전히 돈 버는 기계일 뿐이었다는 걸요. 25년 교직 생활의 보람, 연금을 받을 자격, 그 모든 게 무시당했어요. 내가 25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친 게 그렇게 하찮아. 내 연금도 내가 번 거야. 연금. 그거 받는다고 자랑할 일이야.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일하고 있는데. 딸과 사위, 8살 손주까지 와서 저녁을 함께 먹게 된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모인 자리라 저는 정말 기뻤어요. 손주가 학교 이야기를 하고 딸이 직장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 그렇게 행복할 수 없었죠. 할머니,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했는데요. 우와, 우리 손주가 그림을 그렸구나. 할머니한테 보여줄래? 그런데 갑자기 정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얘들아, 너희 엄마 요즘 뭐 하는 줄 아냐?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지겨워 죽겠어. 연금만 축 내면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 여보, 그런 말은. 내가 없으면 밥 한 끼도 못 챙겨 먹으면서 말이야.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딸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고 사위는 다른 화제를 꺼내려 했어요. 그때 8살 손주가 순진하게 물었어요. 할머니, 이제 일 안 해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평생 악착같이 공부해서 교사가 되었고 25년을 성실히 일했는데 손주 앞에서 자식들 앞에서 한순간에 무능한 할머니로 전락한 거예요.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빠, 그런 말씀은 애도 있는데. 하지만 정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뭐가 잘못된 말이야? 사실이잖아. 나이도 젊은데 늙기나 맞게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잖아. 할머니가 빈둥거린다고? 제가 마침내 목소리를 높였어요. 25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친 게 빈둥거리는 거야. 내가 받는 연금이 공짜로 나오는 줄 알아?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뭐 하고 있냐는 거야. 그럼 내가 뭘 하고 싶어도 돈 아깝다고 막은 건 누구야? 딸이 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 제발 그만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손주는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단 한순간도 잠들 수 없었어요. 4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게 맞는 건지.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야. 새벽 4시 저는 일어나서 거울을 봤어요. 수미야, 이제 정말 결정할 때가 됐어.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 거야.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말했어요. 아니야. 나는 아직 살아있어.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할 거야. 다음 주 월요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40년을 함께한 남편과 이혼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어요. 구체적인 이유가 있으신가요?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5년 교직 경력도 제가 받는 연금도 제 꿈도 모든 걸 무시당하고 있어요. 폭력이나 외도는 없으셨나요?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손주 앞에서까지 모욕을 당했어요. 변호사는 재산 분할에 대해 설명해 줬어요. 현재 집값 3억은 1억 5천만 원씩 분할이 가능하고 적금 2억은 1억씩 분할하실 수 있습니다. 교원연금은 개인 소유이시고요. 전세집 보증금 8천만 원, 월세 50만 원 정도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숫자로 계산해 보니 현실적으로 가능했어요. 연금 180만 원에서 월세 50만 원을 빼면 130만 원.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죠. 선생님, 정말 결심하신 거죠? 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겠습니다. 가장 걱정했던 건 아이들 반응이었어요. 딸에게 먼저 전화했어요. 은주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엄마,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아빠와 이혼하려고 해. 한참의 침묵 후에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힘드셨을지 알 것 같아요. 정말? 지난번 식사할 때도 봤어요. 아빠가 너무 심하셨어요. 엄마 결정을 존중할게요. 아들에게도 말했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좋아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오히려 아이들이 그동안 제가 받는 스트레스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새로운 시작 응원할게요. 엄마 인생이잖아요. 이혼 후 작은 투룸 전세집으로 이사했어요. 8천만 원 보증금에 월세 50만 원. 작지만 온전히 제 공간이었어요. 첫날 밤 아무도 구박하지 않는 집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이제야 진짜 내 집이구나. 눈물이 났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생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동네 마트에서 주 3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죠. 시간당 11,000원에 하루 4시간씩. 연금과 합치면 월 210만 원. 혼자 살기에 넉넉했어요. 첫 출근 날 마트 사장님이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일하시다니. 일하는 게 즐거워요.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좋고, 젊은 손님들이 건네는 진심 어린 칭찬도 받았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 할머니도 이렇게 활동적이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자부심이 생겼어요. 68세가 뭐 어때서? 나는 아직 젊어. 드디어 문화센터 미술반에 등록했어요. 월 8만 원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선생님, 처음 그림 그려보세요. 네, 25년 교직생활 때문에 미뤄뒀던 꿈이에요. 캠퍼스에 붓을 대는 순간마다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요. 와, 어머님 감각이 정말 좋으세요. 첫 작품을 완성했을 때의 그 뿌듯함이란 내가 이런 재능이 있었구나. 기타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중고 기타 15만 원으로 구입하고 개인 레슨 월 12만 원. 67세에 기타를 배우신다고요? 정말 멋져요. 젊은 기타 선생님의 말에 어깨가 으쓱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누가 돈 아깝다고 말하지 않으니 마음껏 배울 수 있었죠. 이혼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아침에 눈 뜰 때 기분이 좋아요. 오늘은 뭘 할까? 아무도 구박하지 않으니 스트레스가 없고 마음이 편하네요. 마트 동료들과의 수다도 즐거워요. 수미 언니 정말 밝아지셨어요. 이혼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제야 진짜 저를 찾은 것 같아요. 문화센터에서 만난 동기들과도 친해졌어요. 60대 후반, 70대 초반의 언니들과 함께 전시회도 구경하고 카페에서 수다도 떨어요. 수미야, 이혼 정말 잘했다. 그러게 왜 진작 안 했어? 나도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용기가 안 나더라고. 언니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용기 내세요.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 말해줬어요. 할머니는 67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단다. 할머니 멋있어요. 8살 손주가 그림을 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그림 정말 예뻐요. 너희도 언제든 용기를 내서 진짜 행복을 찾길 바란다. 할머니처럼 기타도 배우고 싶어요. 그래, 뭐든지 배우고 싶은 거 배워라. 나이는 상관없어. 돈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자유는 2배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180만 원 연금에 집값까지 3억이 있어도 행복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130만 원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구나. 자유가 진짜 행복이었구나.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67세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마트에서 일할 때도, 그림 배울 때도, 기타 칠 때도 사람들이 놀라워해요. 67세에 이런 걸 다 하시다니. 저는 아직 젊어요. 마음만은 20대예요. 40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깨달았어요. 결혼은 서로를 존중할 때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서도 퇴직을 했어도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사랑 없는 결혼보다 혼자 사는 게 100배 낫다. 67세의 새로운 시작 후회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해요. 수미야, 오늘도 파이팅. 이혼을 망설이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진짜 행복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용기만 있으면 언제든 새 출발할 수 있어요. 물론 쉽지 않았어요. 밤마다 눈물 흘린 날도 많았고 외로운 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앞으로 10년, 20년 더 이렇게 자유롭게 살 거예요. 그림도 더 배우고 기타 실력도 늘리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귈 거예요. 혹시 모르죠? 새로운 인연도 만날지. 68세에도 설레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의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진짜 행복을 위해 용기 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희망을 전할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수미의 새로운 인생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